옛날에 아주 먼 옛날 고즈넉한 한 마을에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한 명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흥부였고요. 또 한 명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바빴던 놀부였죠. 이 두 형제의 삶 속에는 하늘이 특별히 점지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으니 과연 누가 그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과연 흥부와 놀부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흥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들이 많아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제 몸 돌볼 새 없이 달려가 돕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죠. 비록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을지언정 그의 마음속은 언제나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누가 보아도 흥부는 참으로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답니다. 비록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고 낡은 집에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흥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흥부에게는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형, 놀부가 있었으니 놀부의 마음은 굳게 닫힌 쇠문처럼 차갑고 자신의 이익으로만 가득했답니다. 놀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는 흥부에게는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죠. 오히려 동생 흥부가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매정하게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놀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그의 인색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죠. 그의 재산은 날마다 불어났지만 그만큼 그의 마음속 탐욕도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놀부는 형제간의 정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불리는 일에만 온 신경을 쏟았고 남을 돕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답니다. 놀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바빴고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는 버릇이 있었죠. 그의 집은 번듯하고 넉넉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탐욕의 기운만이 맴돌았습니다. 놀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몰랐죠. 그는 흥부와 달리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언제나 허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형제의 삶은 마치 낮과 밤처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한쪽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다른 한쪽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두 형제에게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흥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비록 배고파도 서로를 의지하며 밝게 지냈고 흥부 부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죠. 반면 놀부의 집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놀부는 부유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웠죠. 그는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 봐 늘 경계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의 문은 바로 작은 제비 한 마리로부터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여느 때처럼 끼니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당 한쪽에서 짹짹하는 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글쎄 어린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파르르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만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모양이었죠. 흥부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비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흥부는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뜯어 부목을 만들고 정성껏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따뜻한 보살핌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죠. 비록 자신도 배를 긁는 처지였지만 제비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먹이를 찾아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었을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제비의 다리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다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쾌된 제비는 흥분의 마당을 몇 번 맴돌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짹짹 울음을 남기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흥부 가족은 비록 아쉬웠지만 작은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에 마음 한편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흥분의 처마 밑으로 제비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들었죠. 작년에 흥부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제비였습니다. 제비는 흥부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듯 몇 번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작은 씨앗 하나를 톡 떨어뜨려 놓고 다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조약돌처럼 작고 반짝이는 그 씨앗은 바로 박씨였답니다. 흥부 부부는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준 씨앗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박씨를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심었죠. 흥부가 심은 박씨는 따뜻한 햇살과 촉촉한 빗물을 맞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넝쿨은 담장을 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탐스럽고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보따리 같았어요. 가을이 깊어지자 박들은 더욱 크고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흥부 부부는 어떤 박부터 타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가장 크고 잘 익은 박 하나를 골라 마당으로 가져왔죠. 흥부는 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박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하는 톱질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과연 박 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이 반으로 쩍 하고 갈라지는 순간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속에서는 휘황찬란한 금은 보화와 값비싼 비단, 진귀한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튼튼한 집을 지어줄 일꾼들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요리사들까지 없는 게 없었죠. 흥분의 초가집은 순식간에 기와집으로 변하고 굶주렸던 아이들의 배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흥부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부자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흥분의 집에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의 선행은 온 마을에 칭송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욕심 많은 형 놀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직접 흥분의 집이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고 흥부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것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가난뱅이 흥부가 어떻게 저런 부자가 된 거지? 필시 요망한 꾀를 부렸을 게야. 놀부는 흥부가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더 많은 재물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놀부는 흥부처럼 제비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나섰죠. 그는 제비를 찾아다니다가 일부러 어린 제비 한 마리의 다리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흥부인 양 그 제비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주는 척했습니다. 물론 그의 손길에는 따뜻함이나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빨리 다리를 고쳐 박씨를 얻으려는 계산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놀부의 얄팍한 꾀 덕분이었을까요? 다리가 나은 제비는 이듬해 봄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놀부는 그 박씨를 보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죠. 과연 놀부가 바랐던 대로 큰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그의 탐욕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놀부는 박씨를 심고 매일같이 정성껏 물을 주며 가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탐욕스러운 황금빛 미래만이 그려졌겠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분의 마당에도 엄청나게 큰 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의 박보다 훨씬 더 크고 실해 보이는 박들이었으니 놀부의 마음은 그야말로 기대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박들을 타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놀부가 박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드디어 놀부는 첫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 속에는 분명 금은 보화가 가득할 거야. 그렇게 외치며 힘껏 박을 쪼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속에서 휘황찬란한 보물 대신 시커먼 연기와 함께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튀어나온 것이죠. 뿔이 달리고 눈이 번뜩이는 도깨비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놀부의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황급히 두 번째 박을 쪼개자 이번에는 탐스러운 쌀 대신 똥물과 오물들이 쏟아져 나와 온 집안을 더럽혔습니다. 놀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도깨비들은 그의 뒤를 쫓으며 재산을 빼앗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심술궂은 장수들이 튀어나와 놀부를 붙잡아 꽁꽁 묶고는 내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놀부의 재산을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놀부의 기와집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고 그 많던 논밭과 재물들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부는 이제 흥부보다 더 가난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을 뒤늦게 후회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 소식은 이내 흥부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흥부는 형님의 불행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형님을 찾아갔죠. 폐허가 된 집터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놀부를 발견한 흥부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놀부는 처음에는 흥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부는 진심으로 형님을 위로하고 용서하며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흥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 앞에 놀부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놀부 형제는 흥부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이제 더 이상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흥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이웃을 도우며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흥부네 가족과 놀부 형제는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과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나 끝없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마음, 그리고 잘못을 용서하고 화합하는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흥부와 같은 선한 마음과 놀부와 같은 욕심이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키우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